그러니까 심장에 물이 고여서 피가 고여서 이 배액하는 행위 자체는 일부 외과 의사들의 이 외과적 행위를 남용하는 행태다. 혹은 이 외과 의사들의 광기를 일러오는 수술이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수술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 이제 수술이라는 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뭔가 모를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제 이제 예전에 의학 장비나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치료를 하는 의사도 아마도 마찬가지였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외과 의사들은 항상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회복 속도를 올리거나 혹은 치료 결과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런 외과 의사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심장 수술은 난이도가 높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요. 제가 이제 사실 실제 흉부외과 의사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뇌수술, 예전에 사실 마야 문명이나 여러 문명들에서 뇌수술도 진행했었죠. 하지만 심장 수술에 대해서는 약간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심장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금기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초의 심장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893년 6월경의 여름, 시카고였습니다. 네, 24세의 청년 제임스 코니 씨는요, 술집에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가슴에 칼을 맞았다고 하죠. 네, 이 코니 씨는 구급차에 실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도착했죠. 네, 그 당시에는 청진기 말고는 다른 어떤 진단 장비도 없었어요. 이 이후에 한 5년이 지나서야 엑스레이가 사실 발견됐으니까요. 이때 코니 씨를 진료한 의사는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흑인 외과의였다고 하죠. 흉골 조금 왼쪽, 그러니까 흉골 부분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 그리고 이제 우심실 바로 위쪽에 자리했다고 하죠. 처음에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외과 선생님은 상처가 깊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코니 씨의 상태를 보니까요, 심장 눌림증, 그러니까 탐폰이라고 하는 심장이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생기는 생체 징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다고 하죠.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쇼크가 생기고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이런 증상들이 보여서요. 이때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심장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 가슴 주변에 뭔가 피가 고이기 시작하면서 심장을 압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장의 상처로 인해서 물이나 피가 고이고 이로 인해서 심장 눌림증, 그러니까 탐폰이 발생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내리는 처방이라고는요, 사실 이제 절대 안전과 거머리 요법 이런 것들이 고작이었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환자의 90%가 사망했다고 하죠. 이 사망률이 90%라는 것은요, 이 치료 방법은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무시무시한 사망률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 비엔나의 저명한 교수이자 이 외과 의사였던 테오도 빌로트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875년에 이제 심장의 배액은, 그러니까 심장에 물이 고여서 피가 고여서 이 배액하는 행위 자체는 일부 외과 의사들의 이 외과적 행위를 남용하는 행태다. 혹은 이 외과 의사들의 광기를 일러오는 수술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혹평을 하기도 했었죠. 이를 보게 되면 당시 외과 의사들이 얼마만큼이나 이 심장 수술을 어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심장을 단순한 신체 장기로 보기보다는요, 이 안에는 마음과 감정이 담겨 있고 특히나 영혼이 담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봤을 것이고요. 또 수술하는 과정에서 분당 70에서 80회, 특히나 빈맥이 있는 경우에는 100회 이상 뛰는 심장을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이런 의료계의 분위기가 있을 때 이제 윌리엄스는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이 다쳤을 거라고 아마도 생각을 못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가슴에 6인치 정도 되는 절개선을 그어서요. 그럼 6인치 정도 되면 한 15cm 정도 되는 절개선을 그어서 이제 코니 씨의 가슴을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윌리엄스 자신은 이 무엇을 발견할지 전혀 생각도 아는 바도 없었어요.
환자의 가슴뼈 안쪽 표면을 지나는 이 동맥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실로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갈비뼈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움푹 파인 공간을 통해서 갈비뼈 신경이나 혹은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부러지거나 혹은 이제 칼로 손상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출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윌리엄스는 그 부분을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수술실은 사우나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고요. 당연히 여름이었으니까요. 뭐 에어컨이 있는 시기도 아니었으니까요. 수술 보조자들은 이제 윌리엄스의 이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냈다고 합니다. 멸균 측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균 감염이 사실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봉합을 마치고 윌리엄스는 가슴을 이제 닫을 준비를 했는데 이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던 거죠. 환자의 심낭에서 0.1인치 가량의 구멍이 발견됐어요. 0.1인치면 뭐 0.25cm, 한 0.3c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구멍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칼에 찔렸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죠. 그는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심장 박동에 맞춰서 바늘을 신중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사실 탱고를 추는 무의 모습이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제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게 발견한 게 심낭을 봉합하면서 보니까 그 심낭 안쪽에 우심실 벽에 약간 손상이 된 게 아마 멍이 든 게 보였을까요? 혈전이 쌓인 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이 이미 멈춘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윌리엄스는 그 안쪽에 심장 근육에 있는 손상은 그냥 따로 치료하지 않고 심낭 부분만 봉합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이게 코니 씨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수술실로 데려가서 더 많은 혈전, 그러니까 피떡들을 제거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이 멸균 수술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수술 후에 사망하는 원인이 대표적인 게 폐혈증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코니 씨는 이 폐혈증 없이 회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요, 술집에서 몇 번 더 싸움에 휘말려서 네, 약간 술을 못 끊었나 봐요. 휘말렸다는 부분 제외하고는요, 무난한 삶을 이어가고요, 본인을 수술했던 윌리엄스보다는 12년 정도 더 살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사실 이 윌리엄스의 수술이 인류 최초의 심낭 수술은 아니었어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3건의 수술이 그보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시행되었지만요, 환자 대부분이 수술 직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윌리엄스의 이 수술을 제가 이제 사실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이 심장 수술 사례를 성패 여부에 관련 없이요, 최초의 심낭 봉합 사례로 심낭에 바늘을 꽂아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심장의 신비성을 벗겨내고 그것이 수선 가능한 기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는 외과 의사들은 특히나 실패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그 용기로 심장 수술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 그는 심장을 직접 절개하진 않았어요. 단지 심낭, 그러니까 심장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봉합했을 뿐인 것이죠.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심낭을 봉합한 윌리엄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럼 최초로 심장 근육을 봉합해서 생명을 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시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